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치익지라의 찌라입니다. 갑자기 오토바이가 엄청 시끄럽게 지나가네요. 오늘은 일요일 밤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보이는지 세팅 좀 할게요. 네, 잘 나오네요. 되게 갑자기 이걸로 보니까 일요일인데 제가 엄청 후줄근해 보이는데. 네, 연학님, 영호님, 도아님 안녕하세요. 상국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요일 밤에도 여전히 찌라는 책을 읽습니다. 오늘의 책 마이크로 트렌드 심리학.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셨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온다니 다행입니다. 경은님, 혜림님 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어제 이걸 읽다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면서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해볼게요. 오늘의 책은 네, 마이크로 트렌드 심리학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펌에 계신 강한나 김보름 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제까지는 맥락에 따른 컨텍스트 소비, 컨텍슈머를 소개했고, 두 번째는 기억의 포장술, 경험을 재구성하다라는 이제 파트를 또 소개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셜에서 뇌가 섹시한 그들, 두뇌를 뽐내다 이래서 뇌생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부분은 네 번째 로컬을 소비하고 로컬로 표현하라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을 쓸 때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뭐 밀레니얼, 로컬리즘, 골목탐방,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들을 모아서 그거를 크게 묶어서 그거를 다시 단위로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그런 TF를 했었는데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처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아온 소재를 가지고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전체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원방님 로컬이 뭐예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사회가 더 조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책을 읽는 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설가 타이에 셀라시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묻지 말고 나의 지역이 어디인지 물어라 라는 주제로 테드 강연을 했다. 오늘날 새로운 환경적 특성상 출신국을 확인하여 한 사람의 성장 환경을 예측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왜냐면 그녀는 이제 밀레니얼 시대라는 시대에 대해서 역설을 하는데요.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셀라시는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나이지리아에서 자랐고 현재 가나에 살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호주에 태어나서 가나에서 자랐고 현재는 30년 넘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어디 출신일까? 예전엔 적어도 누군가 한국 출신이라 했을 때 그의 부모님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 역시도 한국에서 나서 자랐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출신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가까운 예시로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고유의 분위기를 즐기고 퍼뜨리다. 그래서 해방촌 가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여행지에서 현지인들만 아는 보석 같은 곳을 탐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고유의 색을 간직하고 있는 골목을 찾아다니며 그 매력에 빠지거나 유명하지 않은 어느 작은 동네의 색을 발견하기를 즐긴다. 이태원 해방촌이 단적인 예다. 옛날 간판을 달고 있는 구멍가게 앞 평상에 걸쳐 앉아 술 한잔 기울이는 이들은 이 동네의 특색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시간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여행객들 역시 예전처럼 꼭 파리에 가서 에펠탑 본다 이런 식의 랜드마크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을 체험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건데 에어비앤비 자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제 공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네이버후즈라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대요. 그래서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공유에서 더 나아가 지역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진면모를 보길 원하고 좀 더 진하게 로컬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다양한 지역 탐험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래서 서울도 역시 가난해 보인다고 숨기고 싶어 했던 산업화 이전의 서울의 모습을 간직한 몇 안 되는 골목이 다시 사랑받고, 망원동 그런 데죠. 너무 익숙해서 특별할 곳이 없었던 곳이 여행객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되어 매력으로 주목받는다. 지역을 소중히 생각하고 새로운 매력을 찾아내는 로컬리즘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트렌드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의 로컬 푸드들이 막 엄청 입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가면 경리단길 맛집인 연화방, 그래서 저 연화방을 몰라가지고 뭔가 찾아봤더니 스찬 요리 전문점이래요. 그래서 저는 경리단길에 더 가까우니까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대구에서 이름난 베이커리인 삼송빵집, 부산 명물 삼진어묵 등의 지역 명물을 포진시켰다. 뉴욕에서 핫하다는 맥오닐의 컵케이크 등 외국 브랜드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로컬 마켓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미래식당이라고 아시나요? 그 백화점에 입점은 되지 않았지만 뭐 인터넷 배달 서비스인 미래식당을 이용하면 속초의 지역 명물인 만석닭강정을 하루 만에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 2015년 3월에 시작된 스타트업 서비스인 미래식당은 지역 명물과 유명 맛집 음식을 배달하며 당일 배송과 최소 마진이라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건다. 네,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원방님 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했었는데 그런 같이 독자 읽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가끔씩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 색다른 로컬 메뉴를 그 동네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식품점 팬트리 스토어스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식재료 키트를 판매해 집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게 요리법 페이지인데요. 뭐 김치 미트로프, 가리비 미소 된장국, 타이시 두부 요리 이런 걸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와 레시피 카드로 구성된 키트가 배달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에서 규격화된 식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안전한 로컬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국의 자메이카로 불리며 국내 서핑 스팟으로 떠오르는 강원도 양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양양의 그 로컬 스타일 서퍼들은 24시간 좋은 파도가 들어오는 하와이와는 달리 파도가 낮아 탈 수 없는 장판에서도 파도를 즐기는 법을 알고 서핑을 한 후 와이키키 해변의 얇고 고운 모래 대신 양양 특유의 굵은 모래를 털어내며 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양양이 굉장히 서핑지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홍님, 오늘은 이런 소스가 많아서 이런 방식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의류와 식기, 소품을 판매하고 스티커를 붙이며 자신의 색을 브랜드화한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바로 킴포크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아실 거고 남자분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접시만 딱 예쁘게 찍은 거, 그리고 먹는 이 접시 같은 것들을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진들로 유명한데요.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킴포크 스타일은 같은 동네에 사는 40여 명의 작가, 화가, 농부, 사진작가 등이 작은 모임을 결성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들은 집 주변 텃밭에서 직접 식재료를 재배하고 요리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자신의 느긋한 삶과 사진을 그 잡지로 엮었다. 미국 내 로컬에서 시작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 세계적 유행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킴포크 스타일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죠. 연학님이 제가 준비한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책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시 서치를 좀 해서 이미지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세 번째,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라는, 죄송합니다. 거리상 가까움을 매개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다 인데요. 예전에 그 구글 검색이 그냥 어느 지역에서나 검색해도 똑같이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데 주목했다면 구글마저도 그 로컬 검색에 요즘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동네 가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역 발전에 관심이 높은 데다가 큰 기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손쉽게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걸 즐긴다. 지금 보시는 거는 호주에서 출시된 부들이라는 서비스인데요. 고객이 작성한 스마트 로컬 쇼핑 리스트의 물품이 근처 매장에 있을 경우 알림을 제공한다. 그리고 앱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부들의 매장을 등록하기만 하면 그것이 중고 매장이든 동네 작은 매장이든 상관없다. 당장 픽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버에서 연계해서 집까지 배달해준다. 이런 것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건 이제 동네 상점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에서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부분이 되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도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나 도심 부근의 주거 지역 중 비교적 빈곤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지역의 문화적, 예술적 분위기가 조성되자 도심의 중상류층이 유입되는 인구 이동 현상을 일컫는다. 말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가로수길, 세로수길, 그 다음에 경리단길, 요즘 망리단길, 연남동 이런 데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또 저기 삼청동 이런 데가 굉장히 사람들이 안 온다고 되게 그런 소소한 가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임대료 쫙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데 동네로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쁜 가게들을 만들잖아요.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빈곤 지역의 임대료가 올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예술가들이 살 수 없게 되거나 지역 고유의 특성이 손실되는 단점도 있다. 서울에선 과거에 홍대, 서촌, 삼청동, 이태원이 대수였다면 요즘엔 성동구 성수동으로 축이 옮겨진 듯하다. 성수동은 지난 2012년부터 사회혁신단체, 예술가 등이 둥지를 틀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으로, 서울숲역의 비싼 주거지역을 살짝 지나 서울숲길 주택가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40여 곳의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들이 동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저도 최근에 서울숲 근처에 갔다가 거기에 카페들, 아기자기한 카페들 엄청 많아서 여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오토바이 좀 시끄럽죠. 도대체 이 아저씨들은 왜 오토바이를 부르릉 거리면서 다니는 걸까요? 그러게요. 요즘은 성수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의 다음 트렌드, 레어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소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스눕 효과, 한정판 신드롬, 잃고 해제, 구별짓기, 덕후 검증, 힙스터, 이런 말, 스피크 이지바 이런 데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정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허니버터칩을 잘 아시죠? 소비자 가격이 1,500원이었는데 5,000원까지 뛸 정도로 이상한 열풍을 일으켰던 이놈의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하나 먹으려고 5군데 편의점을 전전하다 획득했을 때의 그 묘한 성취감과 친구들 중 나만 허니버터칩을 맛보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느꼈던 이상한 우월감이란. 아니, 허니버터칩이 뭐라고. 이랬던 거 몇 개 있죠. 최근에 OS 바나나, 몽쉘 바나나도 그렇고, 유자, 처음처럼 수나리도 그렇고. 이렇게 한정판 전략은 명품 업계에서 부유층에게 특별함을 선사하기 위해 사용하던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자존심 회복 욕망을 건드리며 대중을 타깃으로 퍼지고 있다. 또 한정판 재테크족들도 나오는데, 한정판이 출시된 직후 제값에 구입한 후 2~3배를 웃도는 가격에 중고 거래한다. 실제로 원가 32만 9천 원이던 레고 반지의 제왕 오르상크의 탑은 60만 원대에 거래됐고,
49,400원에 판매된 건담의 티타늄 소재 한정판은 10만원대로 중고 시세가 형성되는 등 신종 재테크족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한정판에 열광하는 현상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트렌드, 진짜 팬이 누구인지 대결하다. 네, 제이스님은 강원도에서 직송으로 받아서 겨우 하나 먹어봤다고 허니버터. 근데 지금은 가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싸게 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진짜 팬이 누구인지 대결하다를 보면 2015년 4월 무한도전에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팬심 퀴즈를 냈대요. 그래서 무한도전 옛날 시절부터 팬이었음을 자청하는 수많은 팬들이 제작진이 수능시험지 양식에 맞추어 엄선해서 낸 퀴즈를 풀며 자신의 팬심을 증명했다. 그리고 실제로 팬덤 커뮤니티에서는 이 엑소가 만든 엑소 팬등급 모의고사라는 앱이 있대요. 그래서 약 300개 문제를 출시해서 엑소에 관해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는지 체크하는 모의고사예요. 라는 문제였는데 팬들이 너무 문제를 쉽게 풀어서 그들이 VVIP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고난이도 문제를 추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게임 오타쿠를 부르던 말로 매우 부정적 뉘앙스를 띄었던 덕후라는 용어가 진정한 애호가라는 의미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잃고 일반인 코스프레 하던 이들이 이제는 양지로 나와 잃고 해제, 자신이 덕후임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평생을 바쳐 경지에 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외롭게 한 길만 판 사람들이 조명받는 시대,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덕후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진짜 덕후들은 누구보다 진정한 팬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덕력을 겨루고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즐긴다. 라고 네, 이젠 덕후의 시대죠. 그리고 진짜 팬만이 좋아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2015년 레고에서 슬리퍼를 출시했는데요. 그 레고 팬이 아닌 사람들한테 별로 쓸모가 없는데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다. 하지만 작은 레고 블록을 실수로 밟아 발을 다친 경험이 있거나 작은 레고를 밟아 이 작은 블록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우려했던 팬이라면 이 슬리퍼의 구매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1,500켤레만 한정 제작됐다는 것이다. 레고 프랑스는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 이벤트에 참여한 레고의 진짜 팬들에게 랜덤하게 슬리퍼를 발송했다. 네, 그래서 레고 팬들 뭔가 약간 입증하는 그런 이벤트였던 거죠. 그리고 또 자격 시험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조금 재밌었던 거는 이게 스피크 이지 바라는 곳인데요. 현상인데요. 서울에서는 요즘 간판 없는 바에 사람들이 몰린다. 묵직한 서재 책장을 문으로 만든 바부터 꽃집 속에 숨어있는 바까지 네이버에 주소를 찍고 가도 위치를 알 수 없는 바가 여러 생겨나고 있다. 일명 스피크 이지 바라고 불리는 이러한 술집은 1920년대 미국 금주령 시대에 몰래 술을 팔던 바텐더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조용히 들키지 않게 은밀히 이야기하던 곳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간판을 없애고 이발소나 구멍가게 같이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장소 뒤에 몰래 바를 만들고 술을 팔았다. 어떤 때는 암호도 있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게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게 있으면 바가 있다는 장소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뒤로 되게 한참 돌아가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나? 그렇대요. 그래서 굉장히 아는 사람만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데도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촌에도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런 트렌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가능이라는 트렌드도 있어요. 이건 이제 스웨덴 밴드인 존 무스가 자기네 데뷔 앨범을 알리고자 진짜 숲에 가야지만 그들의 음악이 플레이되는 그런 전략을 활용했대요. 그래서 이 앱인데 존 무스의 노래가 담긴 앱은 GPS를 기반으로 작동돼서 사용자가 숲에 있음을 확인한 후 노래를 들려준다.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숲이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될 때만 재생되는 그들의 앨범은 어떡해, 오토바이가 진짜. 네, 그들의 앨범은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네, 또 그리고 미국에서 출시된 WBBR이라는 음악 앱은 오직 뉴욕의 윌리엄스버그 다리에서만 재생된대요.
그런 식으로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재생되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요. 보통 서비스는 사용자의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가적 행동을 하게끔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수고로움을 기꺼이 즐긴다. 처음에는 단순 재미로 시작하지만 추가적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전달하려는 의미에 충분히 공감하게 되고 서비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아니, 포켓몬고도 진짜 비슷하죠. 제이스님, 연트레블파크에서 들릴까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GPS 좀 제한이 많으니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그리고 네. 그래서 결국 이 장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골수 팬들은 자신과 기업이 서로 교감했다는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기업을 꾸준히 신뢰한다. 어제 갑자기 팬이 된 그와 10년째 팬인 내가 같을 수 없고 같아선 안 된다. 함께 동고동락한 충성팬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기업이 가진 진정성을 지키는 일이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레고에 대한 책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같았던 것 같아요. 레고를 어렸을 때부터 이용해온 그 사용자들에 대한 충성심을 또 이렇게 활용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주고 사용자 의견을 들어주고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조원박님이 말씀하신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런 책을 읽는 트렌드를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돌아가면 정답 없는 세상, 인생의 가이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잠시만요. 결국은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6살 자녀를 둔 부모여도 누구는 20대고 누구는 50대고 그리고 50살에도 대학을 가고 15살에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금까지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했어야 하는지를 가늠했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렇게 놓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트렌드가 됐는데 아까 원박님 말처럼 유명인들이나 위인들의 편집된 이야기를 신문 등의 매체로 접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집을 거치지 않고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테드 강연도 그렇죠. 테드 강연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연설을 하고 그게 편집 없이 전달되죠. 그리고 덴마크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펴지고 있는 사람의 경험을 빌려주는 인간 도서관,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생학교도 출연했는데 이건 2008년 처음 런던에서 알랭드 보통이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의 크고 작은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며 공부하고 배우는 어른들을 위한 학교다. 인생학교의 특이한 점은 정답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문하게 하여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돕는다. 일, 사랑, 자아, 문화라는 4가지 범주로 짜인 핵심 커리큘럼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연인과 소통하는 법, 좌절하지 않는 법 등 어른이 되어 시작된 고민과 질문 속에 깊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놓은 더 스쿨로프라이프.com 여기에 들어가시면 툴킷 for life라는 이게 있는데 한국어로도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서치를 하다 보니까 저기 손미나님이랑 알랭드 보통이랑 같이 작업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TVN에서 어쩌다 어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이제 우리 시대의 모습을 40대의 시각에서 유쾌하게 풀어낸다. 어쩌다 어른의 정민석 PD는 기대 수명이 약 80대라고 한다. 40대면 절반 정도 달린 것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이 어쩌다 어른을 통해 한 호흡 쉬고 내 옆과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머지 인생의 절반을 좀 더 재미있고 신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현실은 솔직히 쉽지 않다.
정답은 없지만 그동안 나 혼자 고민하던 것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진원님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상은 마이크로 셀러브리티예요.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 장래희망 적는 곳에 이런 게 생겼대요. 양띵, 대도서관 이런 거. 혹시 양띵과 대도서관을 아시나요?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인데요. 이 때문에 셀러브리티를 보며 그리는 이상적인 나에 대한 모습과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진원님 다 갖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또 혹시 다른 분들은 들리시죠? 이 때문에 바로 TV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추종과 모방이 가능한 마이크로 셀러브리티를 쫓는 것이다. 마이크로 셀러브리티란 스크린에 등장하는 스타는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많은 팬과 팔로워를 거느리며 활동하는 일반인을 지칭한다. 2015년 7월 미국 연예 잡지가 1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향력 있는 인물 상위 10명 중 6명이 유튜브 스타였대요. 10대를 대상으로 했으니. 그래서 영화 헝거게임 주인공인 제니퍼 로렌스가 7위인데 이 지금 보시는 87년생 동갑내기 남성 듀오 스모쉬가 1위였대요. 그래서 스모쉬는 2분에서 5분 정도의 짤막하고 강렬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는데 1900만 명이 구독하고 있고 채널 조회수는 60억 뷰에 이른다. 엄청난 유튜브 수입을 올리고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그 통화 읽어주는 언니 누구죠? 캐리 언니인가요? 그분이 있는데 꼬마 마이크로 셀러브리티도 있어서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8살 에바는 새로운 장난감이 나올 때마다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어서 이 채널의 가입자가 100만 명이고 전체 동영상 조회수가 9억 뷰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는 세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게임을 하는 대도서관과 그 다음에 뷰티를 하는 씨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뭐 요즘 초등학생들이 연예인보다도 이런 크리에이터들, 마이크로 셀러브리티 등을 추종한다. 이들은 현실에 적용 가능한 이상적인 가이드가 되어준다.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화이트 와인 식초를 넣으라는 요리 프로그램 대신 사과 식초를 넣으면 된다고 알려주는 백종원 아저씨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동시에 이상적인 정보와 삶의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이스님 말처럼 이런 식만 해도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돈을 버는 1인 컨텐츠 제작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발굴, 육성, 관리하는 멀티채널 네트워크, MCN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MCN은 간단히 말해 연예기획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데 개인이 만든 컨텐츠를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채널에 올리고 그들의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도록 한다. 그 외에 개인 제작자에게 적합한 컨텐츠를 기획하여 제안하기도 하고 1인 제작자가 컨텐츠에만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잡일을 처리해주며 광고 수익을 나눠갖기도 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트렌드 중에 마지막은 이제 노인도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시니어 커뮤니티가 대표적인인데요. 전 세계 에어비앤비 사용자 중에 100여만 명이 60세 이상의 시니어래요. 그러니까 60세 이상도 요즘은 에어비앤비로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전체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호스트의 10%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그들의 호스트인 시니어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에어비앤비 시니어 호스트 중 56%는 은퇴한 상태로 호스팅이라는 새로운 활동을 통해 버는 수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으며 41%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마치 연금 같은 효과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잠깐 인턴에 대한 마지막 화면이 인턴의 내용이었는데 인턴 되게 재밌게 혹시 보신 분도 있나요? 재밌었죠.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런 어르신들하고도 굉장히 그 젊은 세대랑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세대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나를 만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증권사인 메리 엣지에서는 퇴직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웹 서비스 페이스 리타이어먼트를 런칭했다. 성별과 연령을 입력한 후 웹캠으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올리면 은퇴 이후에 자신의 이미지를 합성해 보여주며 메리 엣지의 금융상품을 함께 추천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잠깐 사진 이렇게 뭔가 늙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왠지 빨리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리 엣지의 이 페이스 리타이어먼트 서비스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체하여 그려줌으로써 현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미래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환기시키고 자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네, 뭐 이런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트렌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한 이 마이크로 트렌드의 세 가지는 먼저 로컬, 지역사회가 각광받고 있다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레어템, 팬덤, 진짜 나는 진짜 레알 팬이야, 덕후야 라는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뭐였죠?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의 일반인이더라.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각광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제가 오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소개했지만 전체 책의 반 정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트렌드가 알고 싶으시면 이 책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서님도 정말 모르고 있는 트렌드도 많고 서비스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되게 몰랐던 것도 있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책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상국님은 미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예전하고는 달리 하나의 채널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모여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학님, 제가 보노보노 소개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보노보노가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캐릭터 가지고 만든 책 저금통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 브로셔인데 접으면은 그 저금통이 되고 100원짜리를 저금을 하면 한 15,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구매할 수 있는 책 저금통인데, 이것도 뭐 나중에 이것만 보내드리기가 좀 뻘쭘해서 나중에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이거 왕창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보노보노가 아니었고 저희 캐릭터입니다. 네, 상국님 정말 유용한 책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그랬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유용했다고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경제, 경영, 사회과학 쪽 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는 저자분이랑 같이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단어 따라, 어원 따라, 세계의 문화 산책의 정문훈 저자님과 함께 오늘처럼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밤인데요. 여러분 푹 주무시고요. 저희 또 내일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